안녕하세요. 두 번째 원숭이 골라주신 분들, 상대방이 현재 느끼고 있는 순도 100% 그대로의 감정, 예, 앞으로 그 감정이 또 어떻게 변화를 할 것인가, 거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조언은 무엇인가,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처음 여러분이 골라주신 카드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은둔자 카드야. 그러면 이 상대방 분 지금 좀 안 보이는 거잖아요. 내 속을 훤히 들여다 보이지 않으려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 안에서 뭔가 그냥 이 상황을 회피하는 단순히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진짜 뭔가 숨길 만한 게 있어서 훤히 드러내 보이지 않고 그냥 은둔자처럼 이렇게 자기 스스로만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그런 느낌일 수 있고, 어쨌든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지 않으실까? 그러면 우리 카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 칼이 7개. 세븐 소드는요, 뒤통수 때리는 느낌. 네, 뭔가를 자꾸 감추려고 하고 비밀이 있는 것 같고 은밀한 속임수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느끼셨을 때, 저 사람 속을 모르겠네.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뭐 이렇게 진정한 그 속내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느끼셨을 수 있고요. 어, 그냥 모든 면에서 이분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예, 개인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쉽사리 그거를 잘 드러내지 않는 성향의 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가 닥쳐. 본인이 이렇게 기분이 나쁨을 느꼈어. 그래도 그거를 잘 이렇게 내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직면해서 뭔가 대립을 하거나 이런 걸 좀 피하는 성향이라고 할까요? 즉, 그 말은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아니면 자기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완전히 이렇게 투명하지 않다는 소리죠. 저 상대방에게 어쨌든 나의 그거를 내보이면은 약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내가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내 자신의 그 솔직한 모습을 내보여서 그런 날것의 무언가의 나의 것을 드러내 보이면 어, 나중에 내가 뭔가 우위에 설 수 없다 이런 느낌을 좀 느끼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 사람들 관계에서 뭐 여러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들 관계에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컨트롤도 잘하고 이 어려운 일이 당면했을 때 잘 벗어날 수 있고 이러려면 내가 내 자신을 좀 감춰야지 쉽게 드러내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좀 있으신 분들. 예, 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뭔가가 이제 우리 사이에 불편한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드러내서 속 시원히 해결을 하고 좀 이렇게 투명하게 내보이고 이래야 되는데, 능구렁이 같이 자꾸 이제 그 순간순간에 말이나 행동으로 모면을 하고 하면서 넘어가고, 이렇게 슬슬슬슬 이렇게 지나가고, 이런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처음엔 그걸 몰랐는데, 나중에 뒤늦게 돌아보면, 뭔가 대화를 하고 우리가 교류가 있었는데 남는 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살짝 뒤통수를 맞은 느낌, 기만당한 느낌, 이런 게 드실 수 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카드.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어떤 인증이래. 인정을 받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네. 자존심이 조금 상한 일이 있었다고 하고요. 여러분과의 사이에서 말은 하지 않았겠지. 아니면 이제 표현을 할 수는 있었겠지만, 패배감이 들었던 상황이 있었고, 어, 좀 낭패감을 느꼈던 상황이 있어서 자기가 되게 불안감 느끼고 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욱하는 그런 느낌이 느껴졌던 일이 있었대요. 음, 어쨌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사람 그거를 여러분에게 자기가 느꼈던 느낌만큼 다 표현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와서 그런 게 있었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겨우 그거 가지고 이제 그렇게나 느꼈다고?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 이 사람 되게 유들유들하게 하면서 자기가 받은 상처, 자기가 받은 충격만큼은 표현을 하지 않았었다고 해요. 뭘까? 그래서 이 사람 마음이 그래서 변할 것인가, 감정이 아니면 뭐 그대로 이렇게 쭉 유지되고 일관될 것인가? 라고 본다면 음, 지금 상황은 되게 어, 이 뭐랄까 우리 사이 좀 텐션이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쨌든 여러분은 저 상대에게서 되게 좀
투명하지 않은 느낌을 받는 거고, 저 상대방 분은 여러분에게서 좀 뭐 뭔가를 훅 하는 욱하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거를 시원하게 드러낸 적은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이에 지금 뭔가 되게 팽팽한 그런 긴장감 같은 게 있어. 팽팽한 그런 긴장감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어쨌든 미래에는 좀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게 잘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돼서 그러는 걸 수도 있지만, 이 상대방 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좀 내면의 이너피스 평화를 찾을 거라고 네 해요. 이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관계의 그 상황을 사실적으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오해가 있었다거나 여러분에게 그 속 시원하게 보여줄 수 없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아 이래서 그랬구나.'라는 깨달음 띵 하는 그런 계기가 있을 거래요. 그래서 이 감정 자체는 '아 내가 이랬었구나.'라고 깨달음이 올 것 같다는 그런 느낌. 지금은 우리가 그 오해나 갈등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지금 살짝 이렇게 삐걱 되게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 미래의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무언가를 깨닫게 되고 '아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의 감정 자체는 지금처럼 텐션이 있기보다 안정화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리고 다음 카드를 보면, 그래도 이 사람이 뭔가 이때 그 상처를 받았던 충격을 받았던 그거는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때 해결되지 않았던 감정은 항상 우리 관계를 일궈 나가는데 그 기저에 깔려 있을 거래요. 그리고 어 뭐 그 감정을 토대로 계속 나아갈 것인가? 뭐 여기서 멈출 것인가? 라든지, 본인과 여러분 사이에 알맞는 미래의 그림, 이상관, 이런 거를 그려보면서 어떤 위치가 맞는가? 예, 그거를 알아내기 위해 노력을 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확실하게 결정을 못 했다는 거죠. 예, 감정이 지금은 들쑥날쑥해. 그런데 그게 머지않아 어떤 계기로 정확하게 우리 관계를 관통하는 무언가를 깨닫게 된대요. 근데 그걸 깨닫고 난 후에 이거를 이쪽으로 선택할 것인가 저쪽으로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저울질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거는 이제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면 좋겠는가라고 한다면 치아라 이거예요. 네,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아주 안정적인 카드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손안에 쥐고 있는 거 킹이고 펜타클이란 말이에요. 펜타클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결과물이에요. 어떤 결과물. 아니면 이제 이거를 들고 있으면 재정적인 느낌도 주니까 안정감을 꽉 쥐고 왕자 위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되게 강하고 안정적인 사고방식을 딱 유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 사람이 뭐 이렇군 저렇군 뭐 찌고 까불던 안 들어와요 눈에. 네. 그러거나 말거나야 그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저 중요한 카드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해가 가거나 어떤 피해가 가거나 뭐 그런 식으로 결말이 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러분에게 어쨌든 그 주도권이 있고 항상 '내가 주인이다.'라는 거를 잊지 마시고 나아가신다면 뭐 그냥 문제없이 어떻게든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간단하게나마 그냥 케이스별로 적용을 해서 얘기를 해 드린다 하면, 연인 관계이신 분들 있잖아요. 이 상대방분이 좀 되게 자기 감정 잘 안 내 보이고 뭔가 심각한 일이 닥쳐 그럼 자꾸 인제 대화를 회피하고 이런 타입인 거예요. 이 우리 관계에서 불안감 잘 느끼는 사람이고 내가 생각보다 여러분에게서 어떤 충분한 이 인정이나 자기가 해준 만큼 어떤 고마운 그런 피드백 같은 걸 잘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나아갈 때 '이게 과연 맞아?'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뭐 어떡해. 이제 좀 확실하게 "야 너 뭐 꽁한 게 있으면
확실하게 시원하게 터놓고 얘기를 해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뭐 여러분이 막 뒤지다거리 하면서, 그랬어. 뭐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 이렇게 우쭈쭈 해줄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해결을 하는 게,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저게 주도권을 쥐고 있고, 펜타클을 쥐고 있다는 거는 저 사람이 하고 있는 고민, 오해 이런 게 되게 하찮은 것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나아가는 것이 옳은 방향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관계를 안정화시키는 어떤 키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시는 대로 야 됐어 그럼 가 라든지 그래? 그러면 뭐 불만이 뭐야? 뭐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시다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결정하시기 나름이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썸이나 짝사랑이신 분들 이 여러분에게서 저 상대방분이 어떤 확실한 사인을 못 받고 계시대요. 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진짜 진정으로 원하는 그게 뭔지 자기도 지금 몰라 확신을 못 해요.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 관계를 결정짓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상황을 어떻게 통제하는 그런 능력을 조금 잃었다. 그리고 예상보다 내가 여러분의 관심을 못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이 관계를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떻게 이제 나아가고 싶고 이런 생각은 있지만 잘 모르겠거든. 그래가지고 이 뭐 서두르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막 급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이제 결정을 하셔야 돼요. 됐다 그래. 야 됐어. 이렇게 불확실하면 뭔가 느껴지는 게 그거를 굳이 기다리지 않으셔도 된다. 여러분이 지금 펜타클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옳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저렇게 불확실하다고 그럼 내가 확신을 심어주지 라고 하셔서 보다 여러분에게 더 잘 다가올 수 있는 어떤 뭐 길을 살짝 열어주신다든지 아니면 됐어. 난 다른 사람을 만나겠어. 뭐 이렇게 결정을 하시다든지. 지금 이제 여러분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이제 변화할 수도 있겠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단절되신 관계의 분들이라면 이 상대방분 골치 아파요. 지금 우리 사이에 벌어진 일을 직접적으로 직면하는 거 너무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 우리가 그렇게 된 게 잘못됐다는 건 알아요. 근데 이 내 내면의 자존심이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음, 그래서 고민은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움직일까? 그러니까 다시 재회할까? 아니면 그냥 여기서 멈출까? 라는 거는 고민은 되게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또렷하게 이제 자존심, 뭔가 이런 본인이 과거에 저질렀던 어떤 언행 이런 거에 대한 그 신락 같은 자존심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되게 주저주저하는 그런 상황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펜타클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랬어? 우쭈쭈?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조금 유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시면 어떻게든 그 사람이 뭔가를 액션은 보이긴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됐어요. 나는 다시 그러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신다면 그냥 여러분 스스로 인생을 열심히 사시면서 요거를 이제 딱 닫힌 관계로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거기에 더 이상 어떤 여지를 주지 않게 딱 정리하는 거지. 네. 지금 여러분이 이거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의 관계는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은요, 어쨌든 본인이 느끼고 있는 진정한 감정을 피하고 있어요. 그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절대 보여주지 않고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액션을 딱 보여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와중에 희소식은 여러분에게 지금 주도권이 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바라는 대로 여러분이 결정만 하시면 그대로 우리 관계는 흘러가게 될 수밖에 없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우리는 순도 100%그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이 다크 컴패션 숨겨져 있는 그 사람의 속마음 네, 요거로 한번 이제 뽑아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there are feelings of anger inside me that I need to release before I explode. 이 사람 지금 내 속에 나 또 너무 옛날 사람인가? 내가 너무도 많아. 이 자기 속에 화가 지금 너무 많아. 그래서 이게 자기가 지금 폭발하기 전에 이걸 어떻게 좀 분출을 시키고 싶거든요. 어떻게 막 릴렉스 지금 시키고 싶어. 이거를 풀어내고 싶어. 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 사람. 음. 아까 그 마음속에 있는 걸 솔직하게 안 내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뭔가 이상한 알량한 자존심 같은 게 있어요. 왜 그러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네, 카드를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카드, 이거 또 똑같네. I'm going to throw a roller coaster of emotion. I won't admit it. 이 자기 감정이 지금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막, 예, 우리 속된 말로 미친년이 널뛰듯. 지금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 자기도 자기 이게 핸들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자기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자존심이 이상한 자존심이 있어. 왜 그러는 거야? 이게 솔직하기만 했다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안 됐을 거 아니야. 그죠? 어쨌든 다 차치하고 여러분이 결정하시기 나름이에요. 아, 나 저런 스타일 됐어요. 라고 하시면 이제 됐어요. 라는 길로 이제 흘러갈 것이고, 그래요? 뭐 사람이 좀 내면이 좀 약한 상황인가? 제가 조금 한번 예, 좀 우쭈쭈 한번 해볼까요? 라고 하면 이제 또, 예, 그런 쪽으로 흘러갈 것이다. 지금 펜타클은 여러분이 가지셨다. 예, 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바라시는 대로, 네, 잘, 팁을 얻으셔서, 어, 좋은 관계, 네, 만들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원숭이 골라주신 분들도 여기까지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팬더 골라주신 분들, 지금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나에 대한 순도 100%의 생각,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 사이의 지금 현재 상황, 분위기, 그리고 그 상대방에 대한 상대방이 나에 대해 생각하는 감정, 그 감정이 이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어떻게 앞으로 해야 할 것인지, 그런 조언을 한번, 예, 물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골라주신 카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잇 소즈를 뽑아주셨어요. 저기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가운데 멍멍이에요. 우리 댕댕이가 눈이 다 가려졌죠. 입도 다 막혀 있고 그리고 이제 뒤에 칼이 후두두둑 조금만 움직여도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옴짝달싹 못하는 느낌인 것 같아. 음, 생각이 많거나 내가 마음속에 어떤 갈등, 확실하게 결정할 수 없는 어떤 선택지, 이런 것 때문에 말을 쉽게 할 수도 없고, 행동을 쉽게 할 수도 없고, 뭔가 한 발 나아가기도 지금 두려운 그런 상황.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미안함에, 죄책감에, 이렇게 함부로라고 해야 되나? 막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조금 두려움, 무서움, 우리 관계가 어그러지면 어떡하지? 그런 거에 대한 조금 쓸데없는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저렇게 꼼짝달싹 못하게 묶여 있는 것일 수 있다.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카드를 보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카드는 Five Swords. 검이 5개예요, 여러분. 지금 저 사람들, 현재 이 상황을 보자면, 감정적으로 내가 그때 했던 거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고, 후회하고 있고, 밤에 자려고 누우면 자꾸자꾸 머릿속에 그게 계속해서 거듭 떠오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좀 잘못한 것 같다는 느낌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자꾸자꾸 생각이 나고 떠오르고 후회도 되고 아쉬움도 있고 한데 그거를 좀 방어적으로 행동하고 있어요. 누가 와가지고 야 그때 네가 그거 잘못해서 그랬잖아. 혹은 여러분이 그때 이렇게 잘잘못을 따져보면 이쪽이 더 어, 책임이 많지 뭐라고 하는 그 지적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지적당하고 싶지 않아, 지금. 내 자신을 똘똘똘똘, 어떤 공간 안에 가두고, 이렇게 나서지 않고 싶어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십니다. 재정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돈을 관리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자꾸 내 걸로만 이렇게, 어, 방어선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잘 쓰지 않고 뭔가 이렇게 소통하지 않고 내보이지 않고 그러려는 이 인생에서도 뭔가 좀 되게 긴장감 있고 텐션감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다 똑같아요. 이 에너지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에너지, 보여줄 에너지, 그리고 돈적인 것도, 재정적인 것도 흘러가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근데 그게 좀 이렇게 멈춰 있어요. 그게 이 타이밍상으로 멈춰져 있고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그렇게 가두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생활적인 것도 뭐 이렇게 발전을 하거나 더 눈을 돌려서 여유롭게 주변을 바라보거나 이러지 않아. 지금 이렇게 다 멈춰 있어요. 저 앞에 우리가 그 보신 강아지가 다 눈이 가려워져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느낌 있죠. 지금 다 그래요. 이 모든 전반적인 면이. 그게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이 감정적으로 지쳐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도 너무 지나치게 하고, 이 본인의 내면의 갈등, 그런 거에 막 이렇게 됐다고 할까? 위압감을 느낀다고 할까? 거기에 사로잡혀서 지금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 이 사람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 페이지 소드. 여러분 여전히 생각하고 있어요. 네,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뭔가 SNS, 네, 아니면 이제 지인들 주변을 통해서 여러분에 대한 거 안 보는 척하면서 은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내면적으로 본인과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런 거에 되게 궁금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SNS에 그냥 간단한 사진 하나를 올려. 그래도 거기에 좀 혼자서 되게 많이 지나치게 의미 부여를 할 수도 있고, 굉장히 그런 상황. 회의적인, 어, 기분 들고, 막 뭔가 좀 신중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다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다시 상호작용을 해서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 툭 한번 은근히 지나가듯 꺼내가지고 그때 느꼈던 아쉬움이나 후회 같은 거 좀 정리하고 싶고 되짚어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쉽사리 손을 내밀 수가 없는 상황, 없는 분위기 혹은 본인이 그렇게 나설 수 있는 용기가 없다. 예, 여러분에게 접근을 한다고 해도 되게 간접적으로, 돌려서 하거나, 주저주저 하거나 뭐 이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굉장히 관심은 있어요, 지금. 유지되었었던 여러분에게로 향한 그런 텐션감이 있고, 그게 쭉 계속 팽팽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연락하는 게 맞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이제, 그나마 유지되고 있었던 무언가도 톡 끊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갈등 중에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상대방분이 감정이 어떻게 흐름이 흘러갈 것인가, 네, 뭐 변할 것인가, 아니면 똑같이 이렇게 쭉 유지가 될 것인가, 라고 본다면, 대윌이야. 감정적으로 굉장히, 집요하다라고 하는 건 좀 부정적인 의미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끈끈하게 붙어 있다고 할 정도로 여러분에게서 감정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되게 본인이 예전에 있었던 어떤 실수, 그리고 우리 사이에 있었던 어떤 행복했던 기억, 그런 긍정적이었던 느낌, 이런 게, 계속해서 거듭되고 주기적으로 계속 떠오른대. 그래서 그게 앞으로 본인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니면 우리 관계를 뭐가 됐던 도가 됐던 이제 다음 챕터부터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확실하게 결정을 하는데 자꾸 이렇게 앞에서 장애물처럼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너무 끌립니다. 거부할 수 없는 그게 있어. 끌림이 있어. 그리고 마음으로는 자꾸 끌려. 머릿속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방식의 어떤 집착적인 모습. 이렇게 논리적으로 딱 뭐라 정의를 내려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묘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또 이러실 수 있죠. 아닌데요. 나한테 막 연락 하나도 안 오고 코빼기도 안 비치더만 무슨 이럴 수 있죠. 그렇게 행동하더라도 이 마음속으로 끌리는 게 있어요. 감정적으로 여러분에게 이 찰떡처럼 붙어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의 감정 가까운 시일 내에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본인 혼자서 섀도우 복싱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투쟁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향한 감정, 야, 이러면 안 되지, 그만둬. 라는 마음과, 아니야, 사람이 그냥 사람으로서 마음이 끌리는 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자서 지금 훅훅 섀도우 복싱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상황.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후회하고 있나요? 아예 하고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거를, 좀 어떻게 컨트롤해야겠다는 걸 본인도 알아요. 자기가 그 여러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생각을 하고,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안 됐는데에 대한 후회나 아쉬움이 너무 커서 본인의 찐 감정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런 좀 함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정신적인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딱 하고 결정적으로 무언가를 명확하게 선을 딱 가르고 칼을 딱 꼽아서 이렇게 에너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린다, 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을 향한 그 마음속에 말하지 못한 찰거머리 같은 그 끌림, 계속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시일 내에는 그 감정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나인 펜타클인데 여러분, 이게 역방향이 되었네요. 이 여러분은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막 나에 대한 감정 아직 멈추지 않았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조금 이 마지막 끈을 놓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거 멈추세요. 네, 멈추시고 여러분 자기 스스로에게 지금 좀 초점을 맞추시고 뭐랄까요.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보면 언젠가 오겠지. 그렇게 은근하게 기대감이 있는 거를 그냥 애초에 다 없애셔야 돼요. 네.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 만나야 할 인연이고 하면은 옵니다. 행동을 바로 취할 거예요. 이 감정적으로 그 찐득찐득한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되게 강렬한 결속력이라고 하죠.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거를 행동을 당장에 하지 않을 그런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느낌으로 느끼는 거야. 조만간 올 것 같은데, 연락 한번 할 것 같은데, 설마 그렇게 하고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한다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여러분부터.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행복이나 내 삶의 안정을 찾기 위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십니다. 그리고 저 연락이 오겠지, 저쪽에서 나에 대한 감정이 있겠지, 라는 거는 조금 후순위로 밀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고요? 여러분도 거기에 이렇게 얽혀서 내 거가 엉망진창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쪽에서 올 것 같아 라는 그 기대감으로 안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이 느끼는 대로 저 사람 있어요. 그 감정적인 그 끈끈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선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야지 이제 나도 좋고 저쪽도 좋고, 그리고 우리 전체가 좋아지는 그런 그림이 될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짧게나마 케이스별로 좀 이렇게 대입을 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만나고 계시는 분들 연인 관계이세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사람이 함께 만나는데 항상 다 모든 게 합치되고 합일될 수만은 없죠. 이 갈등이 살짝 있는 거예요. 내면의 이제 어떤 투쟁이나, 그쵸? 이건 아니잖아. 막 이렇게 맞춰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있지만 저분은 그런 살짝의 갈등이나 이제 오해 트러블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제 여전히 신중하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 음, 그게 근데 뭐 한순간에 훅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니까 우리가 다 서로 다른 상황에서 태어나서 이 하나가 되게 맞춰가는 그런 과정이 우리가 연인, 연애, 그리고 가족을 이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답답함을 느낄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거를 팍 하고 드러내기 싫어서 살짝 이제 대립을 피하고는 있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러분이 질렸다거나, 싫다거나 감정적으로 떨어졌다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조금 노력해야 할 점이라 하면은 의사소통을 좀 하는데 공개적으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회피하는 거를 가급적이면 여러분도 저 상대방도 좀 안 하시는 게,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제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 너의 감정을 제대로 맞닥뜨려서 우리 솔직하게 소통하는 게 좋겠어. 라고 또 너무 강요하면 저분이 그 상황에서 말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거든. 이제 그거는 조금 시간을 주면서 여러분 거에 이제 더 집중을 하고 여러분 상황에 인생을 살아가고 하다 보면서 이 시간을 주고 공간을 주면 절로 잘 풀려갈 것이다. 자, 그리고 썸이나 짝사랑, 이신 관계, 이신 분들은
이 상대방분은 여러분에게 관심 있어요. 근데 이제 행동을 주저주저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본인 상황에 있어서 뭔가 그냥 본인의 문제야. 내부적인 갈등이 있어. 뭐, 여러분을 선택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삶이 지금 버겁다? 이거를 지금 연애 감정 따위를 내가 할 게 아니다. 뭐, 이런 상황일 수 있죠. 그 내부적인 갈등이 있어서 쉽사리 나서지 못하는 것일 뿐,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막 정 털렸다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어떻게 타이밍상으로 아니면 상황상으로 명확한 결정을 내릴 수가 없을 것일 뿐. 그렇지만 이제 이분이 거듭거듭 생각하고 인생을 거듭거듭 살아가면서 여러분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들을 쫓는 그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될 것은 저절로 된다. 자, 그리고 단절되신 관계인 분들이다라고 하신다면, 끝내긴 끝냈는데 끝내는 척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저 상대방분이 여전히 여러분과 마음속으로 연결돼 있고 머릿속으로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잖아요. 근데 그거를 명확하게 어떻게 땅땅땅 하고 결론을 내기를 지금 계속 피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유가 있겠죠. 뭐, 그렇게 결론을 내버리면 우리가 진짜 끝나버릴까봐 두려운 마음에 뭐 그러는 걸 수도 있고, 그냥 여러분에게 너무 깊은 짐을 지어주는 것 같은 그런 이기적인 모습일 것 같아서 그러는 걸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그 사람들이 이제 무관심하게 행동하고 자기 인생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던데요. 라고 해도 이 마음은 여전히 여러분과 관련해서 얽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확 하고 뜯어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제외하고 싶다, 다시 붙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사람이 이제 회피하고 자꾸 그거를 맞닥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패턴을 좀 깨트려야 해요. 음. 선명해야 돼, 명확해야 돼, 라고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기보다 여러분 스스로를 치유하는, 감정적으로 상처받은 면에서의 치유하는 그런 거에 또 초점을 맞추시고, 저 상대방분도 자기 자신에게 좀 더 이렇게 집중해서 뭔가를 깨닫고, 자아성찰하고 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나 여유를 주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잘 해결될 수 있는 우리의 관계.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에게 되게 꽁꽁 매여 있어요. 저 처음에 이미지 카드에서 골라주신 대로 눈 막히고 코 막히고 입 막히고 똘똘 뭉친 이 느낌이 여러분에게 그 감정이 오롯이 묶여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를 본인도 명확하게 해결이 안 날 문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깔끔하게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상대가 자꾸 회피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계속 보고는 있는데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렵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다음 걸로 넘어가고 진전이 되지? 라는 걸 모르니까 자꾸 이런 상황. 근데 거기서 여러분이 주의하실 것은 쪼면 안 된다. 빨리 해결을 해야지 말이야. 뭐라는 식으로. 뉘앙스를 주거나 어떤 언행을 하시거나 하면은 더 이제 역효과가 날 것이다. 이 상황을 이제 어떻게든 타개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시간을 가지고 저분도 이게 정리가 잘 될 수 있는 어떤 여유를 좀 주시면 그게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저절로 잘 해결이 될 거라고 해요. 그러면 그렇게 잘 될 거라는 여러분의 그 뚝심으로 앞으로 계속 향해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또 주제가 주저인인 만큼 이분의 이제 100% 진심, 순도 100% 우리가 알아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크 컨페션, 어둠 속에 가려있던 이 사람의 몇 마디 말 한번 이제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카드는요. You have become too difficult for me to handle. That's a big turn off. 여러분이 이 사람이 뭔가 다루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까지 지금 다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턴오프면은 뭔가가 이렇게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야 하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그런 거. 그래서 그게 좀 되게 큰 문제인 거야. 되게 힘든 상황이지 않나. 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 Rejecting you was protecting myself. I was being selfish.
그래, 여러분을 거절하는 거. 그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이렇게 이기적인 모습인 것처럼 보였던, 응, 그런 경향이 있었겠다. 왜냐면 나는 이제 그렇게 해야만 내가 사니까. 예,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분 똑같아요. 지금 하는 얘기도 그렇고 카드에서 읽어주는 모습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이 감정이 굉장히 단단하게 아직 이 결속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 분들이 결정을 내릴 때까지 그냥 냅두세요. 그거를 기다리지 마시고 그걸 냅두고 이제 그 사이에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것을 정리하고 뭐라고 할까? 여러분의 그 정서적인 독립? 뭐 이런 거에 집중을 하면 된다고 뭐 정리하면 될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 상대방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순도 100%의, 속마음 리딩, 예,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세 번째 꼬꼬닥 골라주신 분들, 상대방이 현재 느끼고 있는 순도 100%의 감정, 그리고 이 감정이 앞으로 뭐 계속 유지될 것인가, 변화하여 흘러갈 것인가, 그 흐름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이 골라주신 저기 카드, 끌렸던 이미지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타워, 타워야. 이 사람 지금 느끼고 있는 진짜 순도 100%의 감정, 키워드로 딱 뽑아서 본다면 되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자기 막 서 있는 저 땅 밑에서부터 뭐가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는 스트레스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요. 그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 뭔가 설상가상이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너무 힘드네. 이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사이와에서 뭐 불거진 문제일 수도 있고 그냥 이 사람 요즘 신변이 뭐 그런 걸 수도 있죠. 자, 그럼 우리 자세하게 카드를 하나하나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카드. 어머, 어떡해. 지금 강아지 저 귀 축 늘어져가지고 물을 타고 이렇게 배를 타고 멀리 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스트레스 지금 완전 최고치다. 감정적으로 막 너무 나 힘들고 막 이런 거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예, 그러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인생에서 어떤 전환점, 을 맞이했다. 그래서 그 흐름을 타고 내가 이제 변화할 것은 변화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단순한 변화 같은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되게 단순한 어떤 과거의 문제 이런 건 아니고 더 여러 가지와 더 깊이 있는 것들이 되게 지금 얽히고 설켰어. 그래서 본인 이 정서적인 그 싸움, 정서적인 막 그 힘듦 여기에서 벗어나서 개인적으로도 어쨌든 한층 성장을 해야 되고, 뭔가 좀 그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직면에서 꼭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밟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지금 힘든, 그러니까 빡세다고 하죠, 일명. 네,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이 앞에 타워 카드랑 맥락이 비슷하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지금 이분들은 여러분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과의 감정, 관계에 대해서 뭔가 명확한 깨달음을 얻은 게 있다고 해요. 에이스 소드잖아요. 저 칼이 이렇게 하고 꽂혔죠. 거기에서 꽃이 폈습니다. 명확함 얻었고 어떤 진리도 얻었어요. 깨달음 얻었어요. 이 감정적인 걸로만 치우쳐서 예전에 막 내가 막 너무 과하게 막 기분이 하이였다든지 너무 과하게 막 바닥을 치고 들어갔던지 이런 것보다는 이제 더 분석적이고 논리적으로 이거를 봐야 한다는 그런 시야도 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이제 이게 감정적으로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구나. 나도 솔직하고 투명하게 여러분과 이제 뭔가 한 단계의 거품 같은 걸 걷어내고 의사소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지금 깨달으신 상황. 근데 이제 그게 주저주저 하는 느낌은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마음은 지금 먹은 상태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감정이 계속 흘러갈 것인가 아니면 뭐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라고 본다면 이상하게 충동적으로 갑자기 행동할 수는 있겠어요. 네. 그리고 되게 막 우악하고 갑자기 예기치 못한 접근이 오거나 어, 연락이 오거나 예. 심지어는 그게 이제 오해나 갈등이 빚어져서 대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예, 라는 상황. 이게 조금 이 사람이 마음이 지금 급해서 그래요. 그래서 평소 안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이상하게 막 서두르는 느낌이 드는 이런
이를 벌릴 수도 있습니다. 생각 없이, 예, 앞뒤 없이 느껴지는 대로 그게 마음이 지금 급해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감정이 변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훅 하고 이거를 지금 눈앞에 있는 거를 빨리 처리하고 싶기 때문에 훅 하고 접근했다가 아니야? 아, 그럼 말어. 하고 훅 하고 감정이 확 하고 식어서 정리될 수 있는 그렇게 결정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보인다. 자, 그럼 다음 카드는요. 여왕님 카드인데 칼을 드셨죠? 반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지금 되게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뭐라고 할까요?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자기 일상적인 뭔가, 재정적인 뭔가, 생활적인 뭔가, 인간관계적인 뭔가, 무언가가 지금 다 이렇게 얽히설키 설켜가지고 되게 복잡하고 힘들어요. 근데 그 와중에 여러분과의 관계에서는 무언가가 확 하고 깨달은 바가 있고 해결책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지금 있대요. 그래서 되게 주저없이 앞뒤 없이 막 행동을 하려고 하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고 서두르는 모습이 보이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면 뭐겠어. 여러분 입장에서 이제 황당하고 갑작스러우니까 이게 잘 안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나아가서는 이게 어떤 갈등이 빚어져서 대립까지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해서 자기 느낌보다 자기가 느끼는 것보다 이제는 역으로 되게 차가워 보이게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갑자기 막 감정적으로 딱 분절을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그렇게 보일 수 있다. 그게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게 하나라도 해결을 하고 싶은데 그게 원활히 이루어질 리가 없지. 그렇게 서두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더 자기가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합리화하는 거지. 자기 합리화, 셀프 합리화. 나는 이제 이렇게 정리했다. 감정적인 거 차단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선 굉장히 황당하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뭐 우리 관계 이렇게 벌려놓고 뭐 신경도 안 쓰는 거 뭐야 완전 무책임해 이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야. 그냥 지금 상황을 그렇게 일단락짓고 싶은 그런 것일 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더 깊어지면은 우리 갈등이 더 커질 텐데 이 사람은 어떡하려 그러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진짜 막 진짜 막 무슨 악귀 들린 사람처럼 라고 얘기를 하면 될까요? 뭔가에 씌인 사람처럼 막 이랬다 저랬다 막 감정도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완전 막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빠른 변화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 사람이 막 다가와가지고 훅 들어왔다 훅 나가고 갑자기 훅 하고 말을 걸었다가 훅 하고 빠지고 왁 하고 신경질을 냈다가 왁 하고 또 꺼지고 이런 일이 그 이벤트처럼 굉장히 잘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빨리.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지나 그 상호작용 같은 거를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있죠. 그쵸. 하지만 그냥 그뿐. 그거를 되게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막 그 뒤를 쫓고 그거에 어떻게 얽매여서 여러분도 같이 휘둘리고 이러실 필요는 네, 내버려둬라. 너 지금 미쳤구나. 네, 라고 두시고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네, 다 이렇게 막 무당이 한풀이 하듯이 예, 펼쳐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저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거기에 휘둘리면 이게 어쩔 수 없이 나도 그거에 휩쓸리게 되거든. 사람이 막 기운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미친 것처럼 막 이렇게 폭발하고 막 이러면 아무리 현자라도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어떤 조언인 거예요. 이 카드가 주는. 거기에 너가 힘들 테니까 얽히지 마 그냥 놔둬 라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계속 그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나 준비책 같은 거는 머릿속에 항상 갖고 계시면 되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무것도 강요를 하거나 뭐 어떤 뭐 이렇게 피드백을 주거나 뭐 어떤 반응을 보이거나 하실 필요는 없으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짧게나마 네 우리 그 케이스별로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연인 관계이신 분들 만나고 계신 분들이라면 최근에 이 상대방분이 우리 관계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관점이 열렸던 그런 계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더 계획적이고 더 이렇게 논리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느꼈던 그거를 이제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고 싶잖아. 근데 이제 그게 제대로 잘 전달이 안 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가 이제 얻은 거에 대해서 뭔가를 이제 나누고 싶은데 뭐 나는 뜬금없이 지금 자다가 몽창 두드리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막 이렇게 좋다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하여튼 뭐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여러분 입장에선 충동적인 무언가로 느껴져서 이게 트러블이 날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은 왜 그러냐고 이제 막 갑자기 막 뭐야 막 이제 좀 침착해봐 뭐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게 오해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냅둬야 돼요, 여러분. 예, 저 사람이 그냥 지금 뭘 씌워서 저러나 보다라고 이제 뭘 놔둬야 돼 그냥 놔둬야 돼. 그래서 놔두고 그냥 예, 뭔가가 이제 막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나중에 예, 이제 그때에 있었던 일을 어 그냥 나중에 이제 스치듯이 짚어가면서 얘기를 한번 하면 된다. 이 지금 뭔가를 하면은 우리 사이에 어떤 거리만 넓히는 그런 꼴이 된다. 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썸이나 짝사랑이신 분들도 이 감정적으로 아니면 찌릿하게 통하는 게 있어. 여러분과의 사이에서. 여러분에 대해서 무언가를 저 사람이 파악을 한 게 있어요. 캐치를 했어요. 이전까지 몰랐던 점을. 근데 이제 그거를 완전하게 내보이거나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자기 혼자 느낀 거를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갑작스럽게 어떤 움직임이나 결정을 내려가지고 막 급발진할 수는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여러분이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막 훈수를 두거나 그러면 안 되지. 그런 거 아니었어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아니면 이제 어떤 그런 이제 행동을 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그 사람이 나중에 떠올렸을 때 너무 내가 흑역사를 내보였다라고만 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단도리만 쳐주는 정도로 이렇게 너무 허무맹랑하지 않고 흑역사적이지 않게 논리적으로 딱 유지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계선을 만들어주는 정도만 이제 여러분이 설득을 이제 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지금 그러니까 미쳤었구나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여유는 주실 수 있지만 그거를 이렇게 막 기다리실 필요는 없다. 예, 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단절되신 관계의 분들이라고 보면은 이 사람이 계속 뭔가를 하려고 막 노력을 해. 진짜 막 왜 저래 싶을 만큼 막 에너지가 막 이러면서 뭘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완전히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진짜 진심으로 놓아주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막 안 놓아주고 싶은데 그래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의무감에 자기 감정을 지금 억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억누르면 언젠가는 튀어나와요. 그래서 예기치 않게 막 갑자기 여러분에 대해서 충동적으로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 이럴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상대의 뭔가 무언의 그 생각과 감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싶진 않겠지. 자기 꼴이 우스워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사람을 쪼지 마세요. 예, 그리고 뭔가 이제 잘못된 점이라고 막 이제 느껴지는 게 있다면 그거를 이제 잘못된 점이라고 콕 집어서 아니, 콕 집어서 막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 그냥 놔두면 돼요. 예, 놔두고 여러분이 이제 너무 불편한 게 있다. 그런 거는 이제 이 사람이 막 그렇게 자기 에너지를 표현할 때 얘기를 하면 튕겨 나오고 역효과만 날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에너지가 들쭉날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다운돼 있을 때 너무 불편했던 거는 이제 솔직하게 진솔하게 진짜 여러분이 진심으로 너무 그건 불편했다. 그건 좀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표현을 하거나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이제 우리 관계를 좀 정립을 하는데 좀 명확한 어떤 지침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 어쨌든 어떤 케이스든 여러분이 취해야 될 그런 팁은 그건 것 같아요. 그냥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 거야. 다쳐가지고 막 다쳐서 저 사람이 무엇을 해도 막 튕겨내고 막 내가 어떤 성격을 부려도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고 벽에다 말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열려 있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예, 감정적인 피드백이나 액션이나 그냥 뭐 이런 게 그냥 오고 가지 않는 거. 그러니까 지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 불에 지쳐서 제정신이 돌아오고, 아, 내가 이상한 흑역사를 형성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면 우리 관계가 이제 자연스럽게 전개가 된다. 라고, 네, 카드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의 또 주제가, 그쵸? 주제이니만큼 다크 컴패션, 제가 좋아하는 카드죠. 가지고 왔어요. 저 사람의 속마음, 순도 100% 숨기고 있는 속마음을 문장 몇 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 There is a big hole in my heart that I cannot fill on my own. 내 마음 속에 굉장히 큰 구멍이 있어. 그래서 이거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오직 여러분이지 않을까? 자기는 못 채우거든요. 그런 점을 조금 시사하는 카드이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카드. 여러분한테 왜냐하면 호소하는 거잖아요. 감정 호소인이잖아. 내 마음에 구멍이 있어. 근데 나는 채울 수가 없어. 막 이제 네가 와서 채워주면 좋겠다. 좀 이런 의미잖아요. 그 다음 카드는 I know that you may not feel for me as I feel for you. 내가 느끼고 있는 대로, 예, 여러분은 아마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고 있진 않을 거라고, 예,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네 생각 내 생각 다르다는 거 이 사람 알잖아. 근데 왜 그렇게 막 에너지를 그렇게 막 그쵸 우악 쏟아내고 막 이러는 것이야.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은 당황하실 수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좀 제정신이 아닌 상황일 수 있어요. 스트레스가 많아. 우리 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뭐가 좀 일이 잘 안 풀리나 봐, 그냥 인생이. 예. 그 와중에 조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거는 우리 사이의 관계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거라도 지금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막 이렇게 막 나댄다고 해야 되나? 예, 좀 그런 느낌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은 동요하실 필요가 없다. 저렇게 막 우악거리는 거에, 평정심을 유지하는, 예, 그런 자세가 필요한 타이밍이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꼬꼬닥 세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도 여기까지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번째 사자 골라주신 분들, 그 사람이 나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순도 100%의 속마음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골라주신 저기 이미지, 네, 카드부터 한번 보면 지금 8컵, 컵 8개를 뒤에 놔두고 강아지가 터덜터덜터덜 저 앞에 어둠 속으로 향해서 사라지고 있죠. 그 상대방 분이 지금, 뭔가를 이렇게 무책임하다? 예, 책임지고 싶지 않아 하는 모습. 그 무책임한 성격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자기가 지금 감당해야 될 게 너무 넘쳐서, 거기까지 내가 당장 어떻게 못하겠어. 미안. 이렇게 조금, 그 문제를 뒤에 놔두고, 정리를 좀 하려고 멈춰 있는 상태, 어디론가 이제 동굴에 숨은 상태, 뭐 이런 느낌이 지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이 골라주신 거 한 장만으로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카드를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보고요. 그냥 마지막에 아주 간단하게, 네, 이 케이스별로 연인 관계, 그리고 썸짝사랑 관계, 그 단절 관계이신 분들 요렇게 케이스별로 그냥 아주 짧게 정리를 해 드려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상대방의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거라서 케이스별로 그렇게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 가닥은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셨듯이 뭔가에 대해서 조금 죄책감에 멀어지는 걸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조금 우리 입장에서 무책임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런 예, 느낌이 조금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카드를 한 장 한 장 보면서 네, 리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저스티스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이 상대방 분들 생각에 본인이 무언가에 대해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 그거 아니면 이제 어떤 상황에 자기가 놓였는데 거기서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뭔가 이렇게 죄책감을 느꼈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겪었던 상황, 내 주변에 둘러쌌던 어떤 여러 가지 것들, 이거를 명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지 못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의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그 자기 기준으로 조금 해석을 했다. 예, 그래서 자기가 했던 행동은 틀림이 없고, 나는 내가 옳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한 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 본인의 프레임의 기준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근데 이제 일이 이런 식으로 벌어져서 너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 부분은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라는 식으로 이 지금 있는 거를 그래, 무책임한 느낌 들어. 지금 있는 거를 딱 명확하게 내 잘못이라고 인정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거를 평가를 좀 후에 미뤄두는 거야. 그게 잘못인지 잘못이 아닌 건지 우선 지금은 미뤄두고 싶어. 좀 등 돌려가지고 저 맨 앞에 이미지 카드처럼 멀리 가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한다든지 정리를 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어려운 문제인 거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남들은 아니래. 혹은 여러분은 그게 아니래. 그러면 이 대화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잘 안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맞닥뜨려서 어려운 대화를 이어나가고 풀어가고 이러는 게 지금 싫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피한 거예요. 음. 그래서 본인이 그때 그런 행동, 그런 언행, 그런 문제를 일으켰던 점에 대해서는 한치의 그 속임수가 없다. 나는 그냥 내 기준에서 그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어. 라고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떳떳해요. 근데 후에 돌아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안 좋게 부정적인 결과로 이게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와서 그거를 나는 이러저러해서 이러저러한 거로 했었는데, 그렇게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와서 나도 좀, 어, 되게 좀 받아들이기 힘들다,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지금 힘들어요. 싫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죄책감이 있을 수는 있다. 자기가 이제 회피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좀 되게 혼란스럽다. 요렇게 조금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분들은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라고 보면은 그래, 죄책감이 있잖아. 그래서 기회를 놓쳤다라고 느끼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과의 그 연결 관계, 그거를 다시 복구하기 위해 예전과 같은 그런, 감정의 교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 자기가 어쨌든 노력을 쏟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유가 있겠죠. 그 좀 미안한 마음에 그럴 수도 있고 자기가 진짜 에너지가 너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냥 이 자체를 인정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러기에는 또 싫은 거야. 왜냐면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무슨 주장이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연결을 다시 이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쏟고 내 기운을 투자하고 이러는 거를 아주 망설이고 있습니다. 네. 좀 미성숙한 거죠. 그냥 인정하면 되잖아. 이게 뭐라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상하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네. 에, 이게 자기 자신이 좀 준비가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다음 스텝, 다음 행동,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지.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나서야, 뭔가를 하더라도 서로 그런 의미가 통하고 소통이 되고 이렇게 감정이 통해서 그게 진전을 하는 건데, 뭐 여기는 대충 덮어두고 다음 거로 넘어가려면 그게 될 리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 사람에게 동기가 부족하잖아요. 용기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쉽사리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그게 처음에 저 카드 맞아. 그러니까 뒤에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거리들, 컵들, 그리고 뭐 남겨진 감정들, 내가 뭐 여러분과 함께 무엇을 일구어 나가다가 생겼던 추억들, 시간들, 기억들, 뭐 사건들 다 몰라. 우선 내버려 두고 우선 두고 등 돌려서 저 어둠 안으로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동굴로 가는 느낌.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을 해야 되잖아. 이게 사람 어른답게.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이렇게 철이 없나, 이렇게 어른스럽지 못한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음 카드는요.
여왕님, 펜타클 여왕님인데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이 사람의 감정이 그래서 쭉 이런 식으로 배째라일 것인가 아니면 이제 조금 뭐 깨달아서 예, 좀 사람이 그래도 뻔뻔해지지는 않을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거, 예. 아니면 아예 여러분과의 감정 자체가 끊어질 것인가, 뭐 요런 면에서 이제 감정의 변화 흐름을 한번 들여다보자면, 이 사람 굉장히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지금 그렇죠. 음, 그리고 자꾸 왜 인정을 안 하지? 뭔가 이제 여러분과의 사이에서 분명히 얻은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좀 평소에 잘 삐지는 타입이었어? 아니면 뭐 조금 예민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이 좀 많이 배려를 해주셨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받아서 자기도 그때 감정적인 충만감을 느꼈고, 안정받는 느낌, 응원받는 느낌, 지지받는 느낌, 느꼈었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그 에너지를 막 애써서 거부하거나 막 모르는 척 하려고 무시하려고 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져 계십니다. 그게요, 이제 여러분과 어떤 정서적인 그런 얽힘을 풀려고 노력한다기보다는, 이게 좀 이기적이다. 자기 그 보존 같은 거에 좀 중심을 두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사람 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이 성숙해지지 않을 것 같아, 지금, 우선은. 뭐, 나중에 먼 미래가 돼서 진짜, 나이 많이 들고 난 다음에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근데 뭐 이런 성향의 사람은 그렇게 나이 들어도 못 깨달을 수도 있죠, 영원히. 근데 이제 어쨌든 가까운 먼 미래 정도라고 본다면 이 사람의 그렇게 곧 사람 되지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이기적이고 계속 이렇게 자기 감정에 좀 불안정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연과의 관계가 좋았었고, 자기가 분명히 얻었던 이점이 있었고, 고마움이 있었음에도, 이거를 다시 되돌아가서 이렇게 키운다거나, 유지하거나 이러고 싶지는 않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카드를 볼게요. 보세요. 이 칼 두 개가 있으면, 얘가 눈이 지금 가리워져 있잖아요. 그 양가적인 감정이죠. 그쵸? 그래서 자기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돼. 아니면 자기의 이 감정을 지금 이렇게 회피하면 안 돼. 맞닥뜨려서 뭔가 이걸 완전하게 깔끔하게 딱 처리를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계속 눈을 가리고 칼 두 개를 그냥 둔 채 고민만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직면해서 뭔가 또렷한 어떤 결과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피하는 상황이다. 그와 동시에 자기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아? 너는 분명히 옳은 일을 했어. 라고 막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계속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그런 느낌. 그걸 이렇게 자기 스스로부터 마음속에 이렇게 꽉 막힌 벽 같은데 여러분하고의 어떤 소통이나 더 나은 관계 진전을 바라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저 양가적인 감정에서 혼자 계속 줄타기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을 완전히 놓아주는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화해를 추구하는 것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계속 이기적인 행보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이 취하셔야 할 포지션 보면은, 에, 카드가 이야기하네요. 관두래요. 예,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그냥 돌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 네, 저기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답이 없는 메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여황제 카드시잖아요. 여황제면 황제 다음으로 레벨이 높은 카드란 말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보호하고 지키고 성장시킬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그냥 한번 똥을 밟았으려니,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는 편이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굉장히 하남자, 하여자고요. 자기가 이렇게 어른이면 뭔가 이렇게 일이 생겼으면 그거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근데 그런 기운이 정말 손톱만큼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그 당위성에 대해서 굉장히 막
주장을 하려고 하고 나는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랬단 말이야. 막 이렇게 어린애 같이 그러고 있다. 이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스라이팅도 해요, 심지어. 너 그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잖아. 그치?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랬을 거야. 라는 식으로 조금 이러고 있어요. 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짧게나마,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연인 관계, 이신 분들의 케이스에 한해서만 대입을 해서, 리딩을 해본다 하면은, 이분이 이제 감정적으로 멀게 느껴지겠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무슨 우리 사이를 발전시키고 뭔가 이렇게 관계를 성립을 해가려면은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다 나랑 쟤랑 똑같을 수 없으니까 우리 생각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함께 무슨 커플이 되고, 같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에너지를 교류하자, 뭐 그런 이 사이로, 예, 나아가기로 약속을 했으면 내가 한 발 물러나면 이제 저쪽 거 한번 좀 받아들여주고, 이렇게 균형을 맞추면서 서로 어떤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함께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좀 없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강압적으로 자기 거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함께 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모호하게, 애매모호하게 확실한 느낌이 들지 않아서 여러분을 긴가민가 하는 느낌이 들게 하면서 끌어간다든지,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자기 자신의 그 솔직한 감정을 자기가 막 이렇게 세뇌시키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 그 이렇게 하는 게 옳아. 이게 맞아. 내 주장이 맞아.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생각한 그거를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시키려고 하니까 일방적인 관계로만 자꾸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사람하고 이렇게 가면 더 안 되겠는데 이제 너무 답답하다. 벽창호 같은 느낌이 든다. 라고 하신다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언젠가는 변화하겠지. 내가 참아주면 뭐, 어떻게 잘 되겠지. 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그냥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네,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짝사랑 썸, 이렇게 좀 관계에 계신 분들은 저쪽 상대방 분이 굉장히 확신이 없어요. 네. 그게 여러분이 어떤 사인이 없어서 확신이 없다 이런 것보다 그냥 자기 자신에게 확신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이 확실한 무슨 이렇게 어필을 해도 이게 맞나? 막 100번 의심하고. 예. 자기가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확신이 없어서 주저주저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점점 지나쳐서 피곤하다. 내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이 관계에 대해서 막 분석을 해야 되고 그게 어떤 의미이지? 막 이렇게 거듭하고 이러는 게 피곤하다. 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대요. 그래서 자꾸자꾸 그 결정을 피하려고 하고 자꾸자꾸 쓸데없이 그냥 자기 혼자 생각만 많이 하고 정작 이렇게 눈앞에 던져진 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엄청 많이 어필을 하고 건덕지도 많이 주고 했다고 해요. 그게 이제 이 사람 앞에도 이렇게 눈에 둥둥둥둥 떠다니는 게 보이는데, 그거를 자꾸 애써 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은 할 만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렇게나, 했는데도, 이렇게 기꺼이 본인을 던지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네, 관둬라. 라고, 예. 카드가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다른 제3자에게서 여러분이 보내준 에너지에 비슷한 양으로 보답을 주는 그런 제3자와의 연결에 좀 더 집중을 해라 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단절 관계이신 분들은 지금 이 상황을 굉장히 회피하고만 싶어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되게 깊이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불안할 거고요. 예. 많이 대부분 이렇게 뭐 단절되거나 하면은 이렇게 뭐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뭐 재회했으면 좋겠다, 길 가다가라도 우연히 마주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이 사람 그런 기회 자체가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싫어. 이 상황을 제대로 맞닥뜨려서 그거를 자기가 딱 어려운 대화를 막 이어가면서 풀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 상황이 올까봐 싫어요. 예, 그런 상황이 닥치는 게, 예, 너무 부담이 된대요. 여러분이 싫고 좋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이거 좀 사람이 성숙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
심지어 그게 또 자기 잘못이고 하면 책임을 지고 그걸 해결을 해야 되잖아. 그냥 싫어. 그거 덮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어, 다시 이렇게 붉어져서 내 머리를 아프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좀 그래요. 그래서 관둬라. 라고 카드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자신의 그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여러분 스스로의 그 행복에 좀 집중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기다리지 않는 게 좋겠다. 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너무 우유부단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태도가, 이게 당장 수면 위로 드러난 그 문제를 자꾸 그냥 덮고 넘어가고, 그거에 대해서 딱 이렇게 당당하게 돌파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태도가, 그게 조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머리가 아프지 않고, 그게 그냥 지금 상황에서 조금 불편할 만 줄 뿐, 되게 자기를 힘들게 하고 이러는 건 아니니까, 그냥 그 상태대로 계속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이 사람의 막 그 마음이라든지, 행동, 태도라든지 이러는 흐름이 이 조만간 막 가까운 시일 내에 변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카드는 관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충분히. 누구나 그렇지 않나요? 이거를 이렇게 굳이 나의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자꾸 엉뚱한 피드백만 돌아오고, 이렇게 튕겨져 나오는 나의 기운이 그런 관계와 무엇을 이렇게 잘 한다고 한들, 긍정적인 건강한 그런 피드백이나 에너지를 받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충분히 무언가를 쏟아줄 수 있고, 집중해 줄 수 있고, 그런 의향이 있는 분과의 만남, 분명히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옳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시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또 오늘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다크 컴패션. 제가 좋아하는 카드죠. 이 어둠의 고백.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지 않은 마음속 그 애매모호한 그 기분을 문장 몇 마디로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 카드를 이제 두어 장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 한번 볼까요? I smile on the outside, but I'm dying on the inside. 나는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에서는 점점 죽어가고 있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게 무책임하다. 왜 겉다르고 속다르냐. 그쵸?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카드는 I have many regrets that keep me from moving forward. 이 자기 되게 후회 같은 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를 이렇게 전진하게 만드는, 여러분에게 진격하게 만드는, 내 인생의 다음 챕터로 넘어가게 만드는 그 동력을, 계속 못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요소가 되는 거죠. 자꾸 이제 후회를 해보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그 트랩에 갇힌 느낌. 답답하네. 이 사람. 그래서 뭔가가 있으면, 그쵸? 해결을 하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게 다음 거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잖아. 근데 이 상황을 이렇게 계속 회피만 하고 덮어만 두려고 하고 이러면 또 골마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도저도 아니고. 좀 되게 미성숙하신 스타일이신 것 같다. 좀 속상하다. 라는 그런 결론. 그래서 마지막 사자 골라주신 분들, 이 사람의 지금 순도 100%의 마음, 속을 들여다보면, 요런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 잘 몇 가지 팁을 얻으셔서 앞으로 여러분이 행복해지시는 데에 어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자 골라주신 분들도 여기까지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